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놓아버림, 지난번에 제3장까지 발췌 낭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제4장 무의욕과 암울함이라는 감정에 대한 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무의욕과 암울함. 무의욕은 난 못해 라는 믿음이다. 상황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며 다른 누구도 도움이 안 된다는 느낌을 말한다. 무의욕은 절망과 무력의 상태다. 아무도 관심 없어, 소용없어, 지겨워, 됐어, 어차피 못 이겨. 무의욕은 이런 생각과 관련 있다. 만화영화 곰돌이 푸에 나오는 침울한 당나귀 이요르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무의욕이다. 이요르는 항상 그래봤자 별 수 없어 라고 한다. 낙심, 패배, 불가능, 궁지, 고독, 포기, 고립, 소외, 자폐, 단절, 적막함, 암울, 박탈, 되는 일 없음, 비관, 무신경, 유머 없음, 무가치함, 말도 안 됨, 소용없음, 속수무책, 실패, 너무 피곤함, 좌절, 심란, 태만, 체념, 너무 때늦음, 너무 늙음, 너무 어림, 기계적임, 비운, 비관, 허망함, 쓸모없음, 도리없음, 무의미함, 절망, 무관심. 무의욕이라는 생명작용은 도움을 청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도움도 불가능하다는 감정이기도 하다. 세계 인구의 상당 비율이 이 무의욕 수준에 있다.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킨다거나 다른 데서 도움이 곧 오리라는 희망이 없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삶의 특정 영역에서 의욕이 없는 경우를 자주 겪을 순 있어도 삶 전체를 압도하는 무의욕은 주기적으로만 맞닥뜨린다. 무의욕은 생명에너지가 결핍되어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런던 대공습 기간에 목격된 현상이다. 당시 영국 정부는 젖먹이들을 영국의 안전지역에 있는 타가시설로 보냈는데 그곳에서는 아기들의 영양이나 의료와 같은 신체적 상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기들은 무의욕 상태를 보였으며 건강이 오히려 나빠졌다. 일부는 식욕을 잃기도 했고 사망률 또한 높아졌다. 따뜻한 보살핌, 즉 엄마 같은 존재와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나누지 못한 탓에 무의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감정 상태였지 육체가 아니었다. 사랑과 애정을 받지 못한 아기들은 살 의지를 잃었다. 미국에는 주민 전체가 무의욕에 빠진 경제 침체 지역이 있다. 이 지역 사람은 TV 뉴스에 나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복지급여 수표가 떨어지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희망이 없어요. 놓아버린 기법 자체에 대한 무의욕이 여러 저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저항이 취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생각의 형태는 이렇다. 하여간 효과는 없을 거야. 뭐가 다른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효과가 안 느껴져. 바빠서 못하겠어. 놓아버림이라면 지겹다. 버거워서 못하겠어. 잊었어. 암울해서 못하겠어. 졸려서 못하겠어. 무의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도를 상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도는 감정의 척도를 상승시킴으로써 더욱 자유롭고 일 잘하고 행복해지는 것이며 또한 기법 자체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못해 대 안해. 의욕 없는 태도에서 얻는 보상을 살펴보는 일 또한 무의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진짜 두려움을 숨기려고 둘러대는 체면치레용 구실 속에 보상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아주 능력 있는 존재라 모태가 실은 아내일 때가 많다. 모태나 아내의 이면에는 흔히 두려움이 있다. 이때 감정 이면에 있는 참 모습을 직시하면 감정의 수준이 무의욕에서 공포 수준으로 올라간다. 공포는 무의욕보다 높은 에너지 상태다. 공포는 적어도 행동의 동기가 된다. 행동하는 가운데 다시 공포를 항복해 분노나 자부심, 용기로 옮겨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무의욕보다 훨씬 높은 상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딪히게 마련인 문제 하나를 놓고 망설임에서 벗어날 때 항복 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자. 가장 흔한 망설임 문제로 대중연설을 꼽을 수 있다. 대중연설을 앞두고 무의욕 수준에 있다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해. 너무 부담스러워. 누가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 이야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기법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겠다는 의도를 상기해보면 무의욕은 공포를 숨기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대중연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두려울 뿐 절망을 주지는 않는다. 이로써 무엇인가 명확해진다. 못한다가 아니라 겁난다인 것이다. 공포가 일어나는 것을 놓아버리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에 욕망이 있음을 자각한다. 욕망을 살펴보면 공포가 욕망을 차단하고 있으며 과거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슬픔이 욕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가 일어난다. 이 시점이면 이미 무의욕의 수준을 벗어나 비탄과 욕망을 거쳐 분노로 옮겨온 것이다. 분노의 수준은 에너지가 훨씬 많고 행동 능력도 훨씬 크다. 분노는 억울함의 형태로 나타날 때가 많다. 이를테면 이미 대중연설을 하기로 했고 이제 와서 하지 않을 도리는 없으니 억울한 것이다. 또한 공포에 대한 분노가 존재한다. 과거의 두려움 때문에 성취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분노는 다시 공포에 대해 뭔가를 해보려는 결정으로 이어진다. 이 결정은 대중연설을 배우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강좌에 등록한다는 것은 마침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이므로 자부심의 에너지 수준으로 이미 올라간 것이다. 수업을 받으러 가는 길에 또다시 공포가 일어난다. 이 공포를 끊임없이 인정하고 항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 속에 다른 것은 몰라도 공포를 직면하고 극복하기 위해 행동할 용기만큼은 존재한다는 점을 자각한다. 용기의 수준에는 에너지가 많다. 이 에너지가 공포와 분노, 욕망의 잔재를 놓아버리는 형태로 나타나면 연설 수업 도중에 문득 받아들임을 느낀다. 받아들임과 함께 저항에서 벗어난다. 이전까지 공포와 무의욕, 분노의 형태로 나타나던 저항이다. 이제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일 자신감이 생긴다. 받아들임 수준에서는 타인에 대한 자각이 커진다. 그래서 같이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연설 수업 중에 겪는 아픔과 괴로움, 쑥스러움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타인을 향한 연민이 생기고 자의식이 줄어든다. 이타심이 생기고 평화의 순간이 찾아온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어떤 내적 만족과 좀 더 성장해 타인과 함께 나누었다는 느낌을 경험한다. 나누면서 자신은 잠시 잊고 다른 누군가의 행복에 관심을 가졌다. 타인의 성취에서 기쁨을 얻는다. 이런 가운데 나를 탈바꿈시키는 은총이 존재하며 마음속에서 연민을 발견하고 타인과 유대감을 느끼고 타인의 고통에 동정한다. 이러한 진행 과정을 통해 충분히 발전을 이루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
어쩌다 대중연설에 두려움이 생겼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쳤으며 성공 경험이나 자존감 증가 경험은 어떠했고 대인관계는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함께 나눈다. 이러한 전체 진행 과정은 자조집단이 지닌 큰 힘의 바탕이다. 자조집단에서는 알코올 중독과 같이 치유가 필요한 증상을 가진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 회복을 돕는다. 이들은 감정의 척도상 최저 수준에서 최고 수준까지 망라하는 내적 경험을 함께 나눈다. 그러고 나면 처음에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하게 보이던 문제가 극복되고 해결되면서 생기와 안락감이 커진다. 이렇게 높아진 자존감을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느끼게 되어 자신감이 커지고 나아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직업적 능력도 향상된다. 이 수준에서 사랑은 타인과 나누고 타인을 격려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그 활동은 파괴적이지 않고 건설적이다. 타인에게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에너지를 발산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결과를 낳는다. 어떤 특정 영역 한 가지에서 감정의 척도가 진보하는 경험을 하면 한계에 부딪힌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모든 모태의 이면에는 안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안해는 사실 하려니까 겁이 나 또는 하려니까 창피해 또는 시도해 보기에는 난 자부심이 너무 세 실패가 두려우니까를 의미한다. 이면에는 자신을 향한 분노가 있고 자부심으로 인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놓아버리면 용기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마침내 받아들임과 내적 평화에 이른다. 스스로 극복한 영역에서만큼은 그렇게 된다. 무의욕과 암울함은 자신의 왜소함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믿어버린 대가다. 피해자를 자처한 대가며 세상이 자신을 프로그래밍하도록 놓아둔 대가다. 부정성을 믿어버린 대가이며 사랑과 용기, 위대함을 가진 자신의 일면에 저항한 결과다. 또한 남이 나를 잘못된 인간으로 낙인 찍도록 놓아두거나 내가 나를 그러하도록 놓아둔 결과며 그에 따라 스스로 부정적인 맥락에 놓인 결과다. 사실 무의욕과 암울함은 자신을 그렇게 규정짓도록 부지불식간에 허용한 결과일 뿐이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보다 의식하는 것이다. 보다 의식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첫째로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 일에 나서서 남이나 내 마음속 목소리가 나를 나약하고 무력한 쪽으로 깎아내리고 낙인 찍으려 할 때 그 목소리가 나를 프로그래밍 하도록 놓아두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그동안 자신이 부정성을 믿었으며 그것도 기꺼이 믿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벗어나는 길은 모든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마음을 설명하는 데 쓰는 모델이 많은데 최근에는 컴퓨터의 구조를 마음의 모델로 삼기도 한다. 마음이 갖는 개념이나 생각, 신념 체계를 프로그램으로 보는 모델이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 삭제하고 반대로 바꿀 수가 있다. 즉 원한다면 부정적 프로그램을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우리의 왜소한 측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적 프로그램을 받아들인다. 생각이 솟는 근원을 살펴보고 생각을 어디서 얻는지를 확인해 생각에 내 것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허영을 버리면 생각이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생각의 근원은 부모나 기타 가족, 선생님에게서 아주 어릴 때 받은 교육에 있는 경우가 많고 친구나 신문, 영화, TV, 라디오, 교회, 소설 아니면 감각을 통해 무심결에 들어온 것에서 얻은 잡동사니 정보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의식적으로 선택권을 행사해 보지도 못한 채 이 모든 것이 부지불식간에 들어왔다. 아울러 우리의 무의식적이고 무지하고 천진하고
순진한 면과 마음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 널린 온갖 부정적 헛소리로 이루어진 합성물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우리는 그 헛소리가 각자에게 따로따로 해당되는 것이라 결론 내리기도 했다. 깨어 있을수록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에 지휘권을 더 이상 맡기지 않고 그 모두의 의문을 갖고 생각 속에 우리를 위한 진실이 과연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무의욕과 암울이라는 장에 대해서 앞부분만 이렇게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놓아버림이라는 책 도서는 꼭 구매하셔서 옆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낭독해드린 부분에서 보면 컴퓨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실 우리가 컴퓨터는 무엇을 입력하면 무엇이 나오죠? 화면에.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의 그 말이나 생각이나 어떤 태도, 행동은요, 뭘 내보내면 그것이 다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라면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는 뭔가를 아웃풋하면 그에 따른 것이 다시 우리에게 같은 것이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고 있냐면요, 그 불평 없이 21일간 살아보기라는 Complaint Free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직접 나의 생각을 조사해서 내려놓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왔고,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로 내려놓는다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컴플레인트 프리라고 하는 것은 불평 없이 살아보기 3주 체험 프로그램은 그런 거더라고요. 왼쪽에 팔찌를 하나 차고 말로 표현하는 것 중에 어떤 부정성을 띠고 있는 것, 불평, 뭔가를 바꾸고 싶어하는 말투. 예를 들어서 너무 더워 그랬는데 이건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다시 너무 더워라는 말이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가 생각해보면 너무 더워서 싫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것을 자기가 느꼈을 때 밴드를 오른쪽 손으로 옮겨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어떤 불평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컴플레인트 프리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21일 동안 한 번 찬 밴드를 한 손목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성공시키기.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생각으로 바로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말투 이런 것에 있어서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의 어떤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을 바꾸는데 일조하리라 생각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5장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